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내란 혐의와 관련한 정식 재판이 열렸는데 오늘도 82분 동안 혼자서 이른바 모두 진술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82분 동안 한 이야기는 사실은 작년부터 내란 그림 그것은 코미디 같은 얘기다.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변론과 뭐 크게 다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예상했던 모습 그대로. 예상했던 대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법정에서 그런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줬고 판사가 이 검사 얘기한 분량 정도 해야 되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마시라고 예. 뭐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튼 뭐 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말을 충분히 다 했고요. 하나 좀 오늘 아쉬운 게 좀 영상이 없어가지고요. 네,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았죠? 예, 언론에서 너무 좀 신청을 늦게 했기 때문에 피고인한테 물어보는 절차를 거칠 수 없었다. 다음에는 좀 이것저것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좀 다음에는 꼭 좀 재판부에서 허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도 중요하지만 표정, 태도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게 없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다음에는 꼭 좀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관저에서 나올 때 보여줬던 그 모습, 그 이미지 그대로 오늘도 보여준 것 같아요. 관저에서 나올 때 젊은 대학생들 과잠 입고 있는 네. 대학생들 포옹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또 빨간 모자 Make Korea Great Again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예. 그 모자 쓰고. 그래서 또 그 사저에 돌아가가지고는 뭐 3년, 5년 하나, 3년 하나 뭐 다 괜찮다 그러고 난 뭐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다 이루고가 아니고 또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특이하다 했는데 이제 오늘 재판정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의 연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허민 기자는 재판 소식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신념에 꽉 차 있는 분인 것 같긴 해요. 그것이 뭐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을 텐데 보는 분들에 따라서 일단은 그 뭐랄까 자기가 무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거는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그렇게 드러났죠. 말하자면 이게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이다. 국가긴급권이다.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그 죄의 대상으로 삼느냐 또는 탄핵 심판의 대상으로 삼느냐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와 별개 트랙으로 또 이제 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내란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결국 이제 국토참전과 국헌문란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건데 네. 국토참전은 일단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국헌문란인데 국헌문란에서 또 두 가지 요소 뭐 이 의원 빼내라. 의원 빼내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체포해라.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다 이게 진술의 오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술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런 등등의 일을 무죄를 확신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반응들이 나온다고 보고요. 뭐 저기서 거기서 제가 어떤 것이 옳다 틀리다 특히 보면 이건 사법 형사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우리 지지층을 향한 그 메시지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기묘하다라고 판단한다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첫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헌법재판소가 파면 선고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또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건데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물론 이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증거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재판부 법원의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어떤 재판 결과를 이제 관측, 예측, 전망하는 거는 이제 제 주된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또 뭐 함부로 얘기했다가 또 나중에 또 이게 결과가 드러나면 이게 창피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 좀 쉽지 않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만약에 불일치한 결과 예컨대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사실은 뇌란죄를 빼라 그래가지고 뺀 뒤에
이것을 심리했는데 그 재판소의 주문을 보면 네. 내란 혐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유죄 판단을 하고 이제 내린 주문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형사재판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났을 경우는 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헌법재판소법에도 이것이 같은 사안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내란 혐의에 대한 이런 유죄 취지의 내용을 언급을 해서 선행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사후에 몰고 올 수도 있는 혼란을 생각하면 그것은 좀 아쉬운 부분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유죄 나올 겁니다. 이게요. 우리나라 형법이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이죠. 네. 형법이 만들어진 게 1953년입니다. 그때 이제 형법 조항에 다른 나라에서 많이 좀 가져왔는데 국헌문란이라는 조항이 처음 그때 들어갔습니다. 형법을 만들 때. 1953년에 형법을 만들었는데 그 한 해 전에 1952년에 유명한 일이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부산 정치 파동을 예.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때가 2대 국회인가 그럴 때인데요. 아 이거 현직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처럼 또 하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란죄에다가 이제 국헌문란이라는 게 뭔지 정의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지시킨다거나 이걸 국헌문란이다라고 형법에 아예 국헌문란의 정의가 들어가 있고요. 딱 거기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거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다 없다 뭐 이런 거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한목적적으로 처벌하는 게 결국 형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내리기는 사법부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성한용 기자는 유죄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허민 기자는 혹시 뭐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조금 더 보태면 예.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 국헌문란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국토 참전은 아닌 것이고 이제 국헌문란에 해당이 된다면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시 아까는 좀 줄여서 얘기하느라고 제가 생략을 했는데 하나는 헌법과 법률의 무력화, 네. 그다음 하나는 헌법상 국가기관의 무력화예요. 근데 헌법과 법률의 무력화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 공감돼 있는 것이고. 헌법상 국가기관의 무력화에서 아까 이제 빼내라 하고 이제 체포하라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이 계속 뒤바뀌고 오가면서 또 메모장이 오염되면서 다시 이거는 증언을 통해서 심리를 통해서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심리 부진이라고 하는 상태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적법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건 이제 목적성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헌문란을 위해서 이제 내란의 목적성을 달성하기는 수단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제 폭력행위입니다. 폭력성인데 고강도의 폭력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강도의 폭력행위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리창 몇 장 가지고 이게 국헌문란의 고강도의 네. 폭력행위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난 두고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 윤 전 대통령이 경호 차량을 대동한 채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출석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정 내 촬영이 허용되지 않은 오늘 재판에서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착용한 상태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소개됐습니다. 재판 시작과 함께 검찰은 피고인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계엄을 선포해 한 지역에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이어 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었다며 계엄과 쿠데타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을 군정과 쿠데타에 활용하려고 한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나고 자택에서 식사를 한 윤 전 대통령은 오후에도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은 누구를 체포하라고 한 적도 끌어내라고 한 적도 없다며 국회가 그만하라고 해서 몇 시간 만에 그만두는 내란이 인류 역사상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헌재 탄핵 심판 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증인 신청 순서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서 발언한 시간은 90분이 넘습니다. 대부분 발언은 내란 혐의 관련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우선 국헌문란 목적과 직결되는 군경의 국회 봉쇄, 의결 방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당시 경찰 인력으로는 국회를 봉쇄할 수 없었다며 들어갈 수 있는데도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본회의장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진술엔 대통령이 무슨 의원을 빼내라고 하겠느냐며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이 조작한 게 입에 배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출입 통제도, 국회의원 권한 침해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는데 헌재는 이미 경고나 호소는 계엄법상 계엄 선포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가지고 있고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송 요건을 문제 삼았는데 이 또한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배척한 주장을 다시 꺼내는 건 형사재판이 증거 능력을 보다 까다롭게 보는 만큼 소송 요건과 공소 사실을 재차 꼼꼼히 따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SBS 백운입니다.